안녕하세요, 리뷰용입니다. 엑스맨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개봉했습니다.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하고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 역시도 엄청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엑스맨 최고의 빌런 아포칼립스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이 대단했죠. 이번 영화는 선과 악의 대립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악의 축을 담당하는 아포칼립스가 새 세상을 건설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영화 도입부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이는 자신이 세상을 지배할 운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아포칼립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는 여러 문명에서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고요. 아포칼립스는 인간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전쟁을 일삼고 수준 낮은 사람이 지도자로 군림하는 등의 인간 세상의 온갖 추악한 면을 보고 실망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아포칼립스 수준의 능력이 있었다면 저도 아포칼립스처럼 지배자로 군림해서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아포칼립스의 이상은 오라도 싸그리 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과정은 옳지 않았어요. 그래도 핵무기를 없애버린 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런데 아포칼립스가 바라는 세상은 알겠고 온갖 능력도 엄청나다는 건 잘 알겠는데 끝판왕치고는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아포칼립스가 깨어날 때 전세계에 지진도 나고 포스맨에게 능력도 주고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피라미드도 손쉽게 쌓으니까 와,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놈 상대하는 건 볼만하겠다 싶었는데 스케일은 지구를 박살내는 매그니토한테 밀리고 특색 있는 액션은 퀵실버보다 부족하죠. 물론 아포칼립스가 한 번에 대부분의 뮤턴트를 상대하는 막강함은 보여줬는데 다구리엔 장사 없다고 방어막만 치다가 죽어버린 연출이 똥망이에요. 영화 초반부터 아포칼립스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고조시켜 놓고 정작 보여준 게 없으니까 끝판왕치고는 그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장면의 연출에서 비롯된 문제죠. 거기다가 강한 힘을 가진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결국 더 강한 힘, 피닉스 포스를 투입시켜서 싸움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허무하게 느껴져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코믹스 원작이나 영화의 피닉스 포스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갑자기 싶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포스맨을 살펴보죠. 영화 도입부에서 아포칼립스를 위해 포스맨이 목숨을 희생하는 대단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와, 아포칼립스가 힘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도 아는구나 싶었어요. 역사를 조금만 뒤적거려도 자기 자신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아포칼립스와 포스맨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을 많이 기대했는데 뜬금없이 아포칼립스 스스로가 쓸모없는 것이라는 대사를 치면서 마음을 얻는 캐릭터를 무너뜨리죠. 뭐 좋아요, 이게 아포칼립스의 본성임을 나타낸 거라고 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몇천 년 전에 포스맨들이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아포칼립스를 지켰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아포칼립스와 포스맨의 관계 설명이 부족하다는 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포칼립스는 영화의 그 후반에 가면 매그니토한테도 배신당하고 스톰한테도 배신당하죠?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럼 포스맨이 왜 아포칼립스를 따랐는지 왜 배신했는지를 극중에서 제대로 설명해줬다면 제가 이 정도로 뭐야 이거 하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아포칼립스가 포스맨을 영입한 순서대로 포스맨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스톰인데요. 자신의 능력을 도둑질에 허비하다가 손목이 나갈 뻔했는데 아포칼립스가 구해주죠. 스톰은 미스틱을 영웅으로 보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인물인데 아포칼립스가 막강한 힘을 주니까 갑자기 그냥 따르죠. 그리고 미스틱이 아포칼립스에 대항하는 모습과 엔젤 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아포칼립스의 모습을 보고 아포칼립스를 배신하는데 애초부터 아포칼립스를 따른 것도 설명이 부족하니까 배신한 것도 개연성이 떨어지죠. 사일록과 엔젤은 힘주니까 따른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사일록의 코스튬은 섹시하긴 했는데 그 반짝반짝거리는 의상은 무슨 파워레인저 보는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포스맨과 비교하면 너무 동떨어져 보였어요. 엔젤 같은 경우는 인간들한테 학대받긴 했는데 그건 그저 어림짐작일 뿐이지 그 어떤 대사나 장면으로도 연출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매그니토인데요. 매그니토 역시 인간들로부터 많은 희생을 당하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아내와 딸까지 잃었으니까요. 매그니토만이 아포칼립스를 따르는 이유를 수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하는 이유는 공감하기 힘들죠. 자신에게 남아있는 선한 면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레이븐과 찰스가 계속해서 설득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이 뜬금 터지는 타이밍에 오글거리는 X자 철골 하나 때려박고는 아니다, 내가 저들을 배신했다, 이 한마디 대사로 퉁치려고 하는 건 차라리 퀵실버가 알고 보니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퀵실버가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이를 막기 위해 배신한다는 흐름이 훨씬 더 나았을걸요? 이게 진부할진 몰라도 설득력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이렇게 아포칼립스와 포스맨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명확해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았고 쓸데없는 장면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각본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엉성한 각본은 곧 시간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러닝타임은 제한돼 있는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어떡해요. 대사도 줄이고 캐릭터 설명도 간략화하고 그런 거죠. 결국 부족한 시간 때문에 인물관계 설명을 부실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물관계도를 그려봐도 스톰, 엔젤, 사일록은 다른 인물과의 연결이 희미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 전투씬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엑스맨 진영 대 아포칼립스 진영의 전투에서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 나눠져 있죠? 각각 사이클롭스 대 스톰, 비스트 대 사일록, 나이트크롤러 대 엔젤이죠. 그럼 이들이 각각 싸우는 이유가 있었는지 혹은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나요? 없었죠. 포스맨을 다른 인물하고 연결해 보려고 해도 관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저 싸울 뿐이지 그 이면에 그 어떤 이야기거리도 없어요. 대사도 한마디 없이 싸우고요. 그래서 싸우면 싸운갑다, 오 레이저 대 번개네, 이게 끝이에요. 시빌워랑 비교해보면 시빌워도 이렇게나 많은 히어로들이 나왔는데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대입해서 액션씬을 감상하니까 훨씬 흥미진진하죠. 근데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이게 전혀 없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인물을 잃어버렸다고도 표현하는데요. 엔젤 같은 경우는 죽어버려서 다음 작품에도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잠시 길을 잃은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길을 잃었네요. 각본이 짜임새가 없는 건 엑스맨 차기작을 너무 염두한 무리수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자비의 영재 스쿨이 박살나고 나서 바로 갑자기 윌리엄 스트라이커가 개입하죠. 그리고 15분 정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시간을 할애해요. 여기서 갑자기 울버린이 등장해서 막 쑥대밭을 만들고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울버린의 등장은 반가웠는데 마냥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아예 윌리엄 스트라이커가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울버린과 엑스맨들의 탈출 장면 전체가 영화에서 딱히 필요하지 않은 장면이었어요. 그럼 이 장면을 왜 넣었느냐? 네, 그냥 차기작을 위해 어떻게든 스토리는 넣어야겠고 싶어서 넣은 장면이 분명해 보이네요. 이렇게 소비한 시간만큼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이 다루지 못하겠죠.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통째로 포기해야 했던 장면이에요. 욕심 많은 뱀이 자기보다 큰 먹이를 삼키려다가 입이 찢어지는 꼴이네요. 각본의 문제는 있지만 아포칼립스는 단순히 뮤턴트들이 나와서 투닥투닥 하다가 끝나는 영화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이야기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은 했어요.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게 그 근거죠. 그래도 배우들의 연기는 전체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특히 매그니토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는 인간에 대한 분노와 뮤턴트 사이의 갈등을 잘 연기했어요. 조금만 더 잘 쓰여진 이야기였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으로 캐리를 하네요. 엑스맨 아포칼립스는 괜찮은 드라마도 아닌데 액션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액션에서 얻는 쾌감도 전혀 없어요. 몇 개는 괜찮았어요. 찰스와 아포칼립스의 정신력 싸움 연출은 저는 신선했고요. 동물적인 움직임의 울버린, 그리고 퀵실버의 움직임을 이용한 아포칼립스와의 대결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퀵실버가 자비의 영재스쿨 학생들을 구하는 장면은 전작의 퀵실버 씬을 너무 우려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데다가 잡아먹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도 이 영화는 지금까지 나왔던 그 어떤 엑스맨 영화보다 규모 면에서는 가장 거대합니다. 마치 하나의 재난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단지 여기에다가 뮤턴트라는 설정을 집어넣었을 뿐이죠. 영화 후반부엔 파괴가 지구급이라서 음악도 하루종일 웅장한 음악만 나오니까
지치는 감은 약간 있는데 뭐 썩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아까부터 영상에 깔리던 부금 있죠? 이 음악이 제일 좋았어요. 히어로 영화, 그것도 엑스맨에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잘 표현해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곡이 엑스맨에 이렇게나 잘 어울린다는 게 기분도 좋고 신선했어요. 리뷰를 쓰고 나서 보니까 좋은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한 탓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작품은 욕심 없이 담백하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엑스맨 아포칼립스 스포일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화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